1단계 12호 2주 꽤 많은 소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아무리 위급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책의 내용도 꼼짝없이 돈 1000냥을 잃어버린 줄 알았던 건재상 주인이 아들의 꾀 덕분에 돈을 도로 찾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미리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정신을 똑똑히 차려서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멋진 어린이가 되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약 재료를 파는 큰 건재상이 있었습니다. 이 건재상은 마을 사람들이 캔 약초를 사들였다가 작은 약국에 되파는 가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한약 재료를 파는 도매상 역할을 하는 셈이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 대여섯 피를 끌고 건재상 앞에 나타나 주인을 찾았습니다. 말들의 안장에는 모두 큰 자루가 양쪽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건재상 주인은 그것을 보자 벌써 입가에 웃음이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한약 재료를 팔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말 안장에 싣고 온 것들은 무슨 약초입니까? 아니, 약초를 팔러 오신 게 아닌가요? 값은 후하게 쳐드릴 테니 나한테 팔고 가십시오. 건재상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말 주인은 말 안장에 실린 자루에서 미끈하게 잘생긴 인삼 한 뿌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허허, 인삼이군요. 저게 다 인삼입니까? 네, 주인장. 저 말들에 실린 것은 모두 이렇게 생긴 인삼들입니다. 아우,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습니까? 네, 값을 후하게 쳐드리리다. 그래, 모두 얼마를 받으실 작정인가요? 어디 값을 말해보시지요. 저 이거 원 쑥스러워서 도무지 말이 안 나오는군요. 실은 제가 급히 돈을 좀 쓸 때가 있어서 이걸 맡기고 돈을 꿀까 합니다만 하고 인삼 주인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건재상 주인은 이 말을 듣고는 맥이 탁 풀렸습니다. 인삼을 싸게 사서 한미천 단단히 벌어볼까 했는데 돈을 빌리러 왔다니. 하지만 건재상 주인은 곧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돈을 거저 빌리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비싼 인삼을 맡기고 빌려가는 것이니 만약 돈을 떼이더라도 인삼이 그 돈보다 훨씬 더 값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그렇다니 네, 특별히 봐드리지요. 그런데 돈은 얼마나 쓰실 겁니까? 꼭 1000냥이 필요합니다. 한 달 후에 돈이 생기면 꼭 다시 와서 저 귀한 인삼을 도로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인삼을 잘 맡아주십시오. 1000냥이라. 건재상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인삼 주인이 요구하는 액수가 생각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잠시 망설이던 건재상 주인은 말에 실린 인삼 자루를 세어보고 또 세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얼굴을 폈습니다. 인삼의 질이 워낙 좋은데다가 이렇게 많은 양이라면 1000냥의 5배 값어치는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좋소. 네, 1000냥을 구워드리리다. 하지만 이자는 붙여주셔야 합니다. 네, 물론이지요. 그 대신 주인께서는 제가 돈을 가져오면 반드시 이 인삼을 도로 내주셔야 합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허허, 어디 소가만 사러 오셨소?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시오. 이래봬도 나는 신용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요. 이렇게 해서 건재상 주인은 돈 1000냥을 인삼 주인에게 내주고는 인삼 자루를 모두 건네받았습니다. 건재상 주인은 귀한 물건이라 생각해서 인삼을 광 속에 단단히 숨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인삼 주인은 돈을 갚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건재상 주인은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삼 주인이 돈을 떼어먹고 영영 나타나지 않더라도 맡아둔 인삼이
5천냥의 값어치는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도 몇 달이 지나도록 인삼 주인은 한 번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건재상 주인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삼을 숨겨두었던 광으로 가서 인삼 자루를 풀었습니다. 인삼을 꺼내어 자세히 살펴보기도 하고 잔뿌리를 잘근잘근 씹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그것은 인삼이 아니라 백도라지였습니다. 건재상 주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이고 분해라, 이제 난 망했구나. 내가 왜 그때 자루 속을 다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건재상 주인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분해서 두 다리를 쭉 뻗고는 손으로 자기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인삼 주인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일부러 진짜 인삼 하나만 꺼내 보이며 자기가 가져온 것이 모두 진짜 인삼인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건재상 주인은 자루에 든 것이 모두 진짜 인삼인 줄만 알고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건재상 주인의 울음소리를 듣고 13살 먹은 그의 아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왜 그렇게 울고 계십니까?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제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처음 본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얘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집은 망했어. 아니, 아버님도 우리 집이 망하다니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건재상 주인은 또 가슴을 퍽퍽 치며 사기꾼에게 속은 이야기를 아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이야기를 다 들은 아들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자신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일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맹추 같은 녀석을 만나 걱정하지 말라니. 이놈아,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는데 걱정을 하지 말라니. 아버님, 그 일은 제게 맡겨주세요.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가 그놈을 잡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어림없는 소리 마라. 그놈은 벌써 천리 밖으로 달아났을 게다.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아무튼 제가 그 돈을 꼭 찾아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건재상 주인은 아들의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아비를 위로하려고 저러는구나 라고 하고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밤이 되자 아들은 광 속에 있던 백도라지 자루들을 꺼내어 눈에 띄지 않는 곳에다 모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광벽에 사람이 드나들 만큼 큼직한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들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광으로 모셔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구멍 앞에서 큰 소리로 우십시오. 그러다가 사람들이 오면 간밤에 도둑이 들어서 인삼자루를 모두 훔쳐갔다고 말씀하세요. 하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아들의 말에 건재상 부부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그러면 틀림없이 지난번 가짜 인삼 주인이 인삼을 찾으러 올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건재상 주인은 아들의 말이 썩 믿업지는 않았지만 일단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통곡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건재상 주인은 아들이 시키는 대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인삼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맡겨놓은 것인데 재산을 다 팔아도 그 인삼값을 물어줄 수가 없으니 정말 큰일입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던 건재상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건재상 주인이 인삼을 도둑 맞았다는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마침내 이 소문은 백도라지를 인삼이라고 속이고 돈 1000냥을 받고 도망간 사기꾼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야, 이거 봐라. 이 인삼을 도둑 맞았다고? 히히히, 이런 횡재도 있나?
어서 그 건재상으로 가서 지난번에 맡겨둔 인삼을 내놓으라고 해야겠군. 그러면 그놈이 없어진 인삼값으로 나한테 5,000냥을 안 갖고는 무백이겠지? 하하하 신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기꾼은 꽃노래를 부르며 건재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는 돈 1,000냥과 이자까지 내놓으며 몇 달 전에 맡겨둔 인삼을 찾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건재상 주인은 너 잘 만났다 이놈! 하고 말하며 사기꾼을 붙잡아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재상 주인은 아들의 꾀로 잃어버렸던 돈 1,000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녀석 대단하네? 건재상 부부는 어리게만 여겼던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